코로나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免疫力이 떨어져서 각종 증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생활이 모두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뇌와 신체를 유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서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타이밍. 안녕하세요. 이오지 닥터 이희창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나쁜 습관 멀리하기입니다.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습관 중에 가장 잘못된 나쁜 습관을 찾아서 버리는 것입니다. 늘 나오죠. 우리가 담배와 술을 멀리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이 담배와 술을 기호품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아주 절제해야 되고 가급적 끊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음식 중에 백미와 같이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 하고, 탄수화물이 몸의 건강을 해치는 요인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기름진 음식을 절제해야 합니다. 만약 내가 코비드 후유증을 앓고 있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있다면 나의 식생활 습관에서 이러한 나쁜 습관들을 멀리하고 줄여나가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맑은 공기 마시며 운동하기입니다. 코로나가 폐기관지에 문제를 많이 일으킵니다. 기침과 가래가 많고 흉통과 숨차는 증상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진먼지, 진드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늘 집안의 공기를 환기를 시키고 최소 아침, 점심 30분씩 환기를 시키는 것이 공기를 맑게 하겠습니다. 코로나 후유증으로 운동을 하거나 활동을 하고 나면 쉽게 피로해지고 녹초가 되는 경우가 잦습니다. 요즘 환자분들 보면 운동 후에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아주 자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한 운동을 하는 것은 예전에 이만큼 운동을 했었던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더라도 좀 과하게 되면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뇌와 몸은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예열 단계를 거쳐서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걷기 운동 정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햇볕을 쬐면서 운동하다 보면 비타민 D 합성이라든지 세로토닌 합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좋은 식습관 가지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서 식사가 중요하다는 것은 잘 아는 얘기죠. 그래서 요즘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멀리하고 복합 탄수화물을 자주 섭취하게 되겠죠. 그리고 단백질 또한 중요합니다. 단백질은 세포를 만들고 신경 전달 물질을 합성하는 데 중요한 물질이죠. 그래서 좋은 단백질을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잘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산화 식품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들을 자주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식습관을 가지는 데에는 물도 중요합니다. 식사 시에 물을 자주 드시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지만 하루 일과 생활하면서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루 동안 6에서 8컵 정도를 마시는 것이 적당한 수분을 섭취하는 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물을 섭취하는 방법도 한 번에 많은 물을 섭취하기보다는 여러 번에 나눠서 자주 물을 마시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건조하지 않도록 가습을 잘하는 것도 또한 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휴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휴식을 어떻게 잘 가지냐가 우리가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고 몸을 안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두뇌의 활동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종합 판단하는 기능의 회로들도 있지만 휴식을 통해서
뇌를 활성화시키는 뇌회로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멍 때릴 때 활동하는 뇌회로입니다. 물론 장시간 동안 멍 때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겠지만 5분에서 10분 정도 이 멍 때리는 디폴트 회로를 작동시키는 것이 몸을 릴렉스하고 뇌를 릴렉스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멍 때리는 뇌회로를 활성화시키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고 몸과 뇌를 이완시키고 자율신경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고 뇌 기능을 올리는데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률이 오르려면 집중해서 활동하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얼마만큼 휴식을 잘 취하면서 이 집중을 해야 될 때 더 집중을 잘할 수 있는 효율성을 높이냐에 달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휴식을 잘 가지는 것이 뇌에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섯 번째, 자율신경 안정과 꿀잠 자기입니다. 뇌와 신체가 연결되어 있는 축들 중에 하나가 이 자율신경계입니다. 이 자율신경계가 안정이 되면 마음적이든 뇌든 많은 안정감을 가질 수 있는데요. 이 자율신경계 안정을 위해서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줄여나가야 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일저일 많은 생각을 한꺼번에 하게 되면 자율신경 자체도 굉장히 무리를 주게 됩니다. 자율신경 불안정의 가장 큰 원인이 스트레스가 되는데요. 이 스트레스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신체적인 스트레스 양쪽 다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신적인 스트레스라는 것은 우리가 트라우마나 어떤 일들, 힘든 일들, 뭔가 충격을 받거나 이런 일들이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신체적인 스트레스는 우리가 어떤 염증 반응이라든지 몸의 기능이 나쁜 상황이 되었을 때 신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자율신경계 이상이 생기게 되고 그 자율신경 이상으로 인해서 우리가 뇌에도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는 것이 자율신경계를 안정화시키는 것이고 이 자율신경계가 안정화되는 것이 우리가 수면에도 꿀잠을 잘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소한 증상들이 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면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뚜렷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는 기능의학 검진을 통해서 나의 문제점이 뭔가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에게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있는데 그 중에 부족한 잘못된 불균형된 요소가 있을 수가 있고 그것을 찾아낸다면 그걸 교정을 통해서 충분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좋은 습관을 가져야 된다고는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습관은 앞에서 밝혔듯이 이런 것들이 좋은 습관인 건 다 알아.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잘 실천이 잘 안 되는 거죠. 정신치료 과정 중에 훈습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 훈습이라는 것은 머리로 알게 된 것을 몸으로까지 알게 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신의 갈등에 대한 통찰 무엇인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상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반복되는 현상들을 말하는데요. 그 과정이 이 훈습 과정을 거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에서 좋은 습관으로 바꾸려고 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해야 되는 훈습 과정이 필요합니다. 훈습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괴로움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부분이 이것은 괴로운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한 즐거운 습관이다 라는 것이 몸으로 익숙해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코로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좋은 습관일 뿐만 아니라 뇌와 몸의 건강을 위한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습관입니다. 오늘은 코로나 후유증을 극복하기 위한 5가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나쁜 습관 멀리하기. 두 번째, 맑은 공기 마시며 운동하기. 세 번째, 좋은 식습관 가지기. 네 번째, 휴식을 즐기자. 다섯 번째, 자율신경 안정과 꿀잠 자기. 오늘 말씀드린 좋은 습관을 가지고 건강을 회복하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이오지 닥터 이희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